여러 가지 그 결정적 증거로 검찰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김문기 씨가 동행했던 이 대표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검찰은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10년 전 호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무공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야.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 못 하실까요? 또 김문기 처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잖아요, 본인으로서도. 그리고 시장하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시장님 공 많이 잊어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카드 다 몰아주고 이제 가서 시장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자, 이제 골프를 쳤다라는 부분 유동규 씨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골프를 치게 되면 사실 뭐 한 5시간 정도 그 카트에 같이 타면서 이동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 전후로 뭐 식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보내고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좀 납득이 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원칙의 문제인데요. 네. 대선은 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대국민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하고 달라요. 대선 후보가 어떤 의혹을 받고 질문을 받을 때는 국민에게 질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네. 대충 해서 들어서 내 기억나는 대로 대충 얘기해서 그게 허위사실로 된다라고 하면 나 그때 헷갈렸어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기 씨 관련해서 직책, 이런 정확한 직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 김문기 씨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 적어도 그 사진을 갖다 봤어야 돼요.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갖다 보고 그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직위나 이름에 한두 글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언할 때. 근데 실제 대국민에게 질문했고 이 김문기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을 전혀 모른다라고 딱 선을 긋는 것은 난 대장동 비리는 그 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진 일지 성남시까지는 안 들어오는 이슈야. 라고 김문기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 대장동 의혹 또 나는 상관없다라는 얘기다 이런 거죠. 가장 그 전초적인 이제 앞부분에 자르는 방어막을 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문 만나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은 안 나도 같은 반이었으면 얼굴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뭐 대면 보고 7번에 표창장에 골프장에 해외 출장까지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을 더더군다나 가장 본인의 역점 사업인 대장동 사업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면은 인사도 그걸 신중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 말을 안 들을 사람은 안 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선 후보로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법리적으로도 대선 후보 본인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 의원님 말씀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공직선거법의 그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당연히 이제 선거 과정을 투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부하 직원이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몰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허위 사실 공표죄를 보면 허위 사실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그다음에 재산, 그리고 여기서 문제되는 행위, 그리고 지지 여부. 요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라고 이제 검사는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 행위라고 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행위가 객관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에서 예시한 출생지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지, 인식, 의식 이런 부분은 주관적 영역이라서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소장을 계속 어떤 부분을 특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언제 김문기를 뭐 만나서 뭐 언제 뭘 했는데 몰랐다는 것이냐, 그냥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소장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소 후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그 교유 관계, 그러니까 늘 만나서 뭐 친분을 쌓으면서 노는 관계라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또 써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소 단계부터 이게 법리적으로 조금 성립이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걸로 아니죠.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유관계라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성남시하고요, 산하기관에 직원이 합치면 4,500명 정도고요. 김문기 처장 같은 팀장급은 6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팀장이 직보를 하는 경우, 팀장급이 직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사망하시기 전에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한두 번 직보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한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 행위가 아니다. 그냥 나는 내 기억을 말했을 뿐이다. 또 예시를 들어보면 최근에 국감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 나오셨잖아요. 그때 법원 행정처장을 수행하시던 공무원들이라던가 옆에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날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사실 이 부분은 인식의 영역이지 사실의 영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저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선거 후보자가 나왔을 때 조직폭력배와 교우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공직을 맡기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직폭력으로 전과가 많은 분들이랑 친하다는 소문이 나서 토론회나 어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조직폭력배 그분 나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인식의 영역이지만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중요한 표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은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 규정이 너무 단편적으로 이제 피고인 이재명의 대표의 약간 변명을 위해서 한 문구를 따서 이제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해지는 것이죠. 조문을 가지고 너무 좁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 넓은 논리에 있어서는 조금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런 논리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될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그 부분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발의한 적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들도 이게 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본 적도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인 것이지 의견 제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시점을 어디다 놓느냐 뭐 이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각 양측이 지금 팽팽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대화가 길어져서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많기 때문에 다음 이제 녹취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